이번 섹션 제목은 혹시예요. 혹시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찰 특활비 내역 이거 있잖아요. 일단 핵심. 윤석열 서명만으로 수천만 원이 지출됐다. 이게 이제 헤드라인 중에 대표적인 거. 서명만 딱 해. 그럼 수천만 원이 한꺼번에 지출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네. 내가 진짜 어떤 문화예술 이런 데 관심이 없었다면 나는 서울대 법대 갔을 수 있었던 사람이야. 이 정도였다면 내가 충분히 누리고 지금 내가 전관 예우받고 있을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땐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그러실 분이에요. 윤석열 서명만으로 수천만 원 지출. 자, 하나씩 볼게요. 2년 5개월 동안 검찰 특수활동비가 모두 292억 원입니다. 292억 원이요. 그런데 이게 은밀한 수사를 할 때 받아간 게 아니라 왜? 특수활동비라는 것 자체가 은밀한 수사를 해야 될 때 쓰는 정도예요. 특수활동비가. 매달 운영비처럼 나눠 가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특수활동비가 내려와요. 근데 은밀하게 수사를 해야 될 때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국민 세금을 지들끼리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아주 속칭 표현하면 그런 거 일본 말 쓰는 게 아니라 속칭 분빠이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검찰이 은밀하게 수사해야 될 게 뭐 얼마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아니 무슨 범죄자들이 내가 범죄 행위를 하는데 검찰에다가 뿌락지를 놓거나 아니면 검찰에 무슨 예산을 확인하면서 검찰이 예산을 움직이는 거 보니까 우리를 수사하는 것 같아 뭐 이래가지고 뭐 수입하던 마약을 수입을 안 하고 뭐 팔봐야 하던 마약을 안 팔겠습니까? 걔네들이 그 정도의 막 무슨 국가 단위의 뭐 적군이에요? 아니 도청도 못 막는 것들이 특수활동비 막 생기면 범죄 수사의 은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범죄 수사의 은밀성이 그렇게 필요하면요. 전 국민의 전국의 검사하고 검찰 수사관들 핸드폰 아이폰으로 바꿔주세요. 아이폰 12 이후 모델로. 검찰총장 검찰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한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이 기간 중에 이제 윤석열 전에 검찰총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전체 기간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기간이 겹쳐 있는 이 기간 동안 공개된 거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2달간 윤석열이 8억 2천만 원을 씁니다. 2달간. 그러니까 한 달에 4억 정도를 쓴 거죠. 4억 1천만 원 정도를. 아니, 근데 더 골 때리는 게 한 달 집행 금액 총액하고 영수증 총액이 2억 원씩 차이가 나기도 해. 뭔가 너무 이상하잖아. 아니 대한민국 사회에서 윤석열이 지금 뭐 시민단체나 무슨 뭐 여기 노조들한테 뭐 집행 내역 무슨 뭐 다 공개하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영수증 총액이 2억 원씩 차이가 나기도 해.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기준에서 봐야 돼요. 이거 누군가 슈킹했다라고 보는 게 정답이에요. 슈킹했다는 개념이 표현이 좀 거칠어서 그런 거지. 그냥 국민 세금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어떤 증빙 자료도 없이. 윤미향 의원이 1,500만 원 횡령으로 유죄 판결 받은 게 증빙 자료 없어서 그래요. 10년 이상 다 근데 포함해서 10년 이상 거를 뒤져봤더니 1,500만 원 나오더라 해가지고 이거를 횡령이라고 유죄를 판단한 거예요.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74억 기록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으면 금묵자흑이라고 얘네들이 특수부 하면서 범죄자들의 범죄 행위를 보고 자기네들이 배워버린 것 같아요. 대기업 총수들이 횡령하고 배임하고 할 때 이런 식이거든요. 대기업 총수들이 자기 기업의 돈을 갖다 쓰면 처벌된다는 건 모릅니까? 알아요. 변호사도 있어요. 야 이거 갖다 쓰면 안 되냐? 안 되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현금으로 빼세요. 이게 돈 세탁 아니에요? 그때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하루에 480만 원꼴로 특활비를 썼어요. 하루에. 와. 아니 누구한테는 월급에 가까운 돈이고 지금 검찰총장이 월 평균 4억 6천만 원을 지금 특활비로 꺼내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자,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된 게 정권 교체하고 바로 임명됐죠.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해고 중앙지검장 임명됐죠. ESIND는 일단 2017년에
양평에다 또 땅을 사요. 관련은 없어요. 관련은 없는데. 근데 하루에 480만 원을 꼴로 썼는데 난 이런 생각이 들어. 김건희가 지금까지 해온 이력을 보면 윤석열이 뭐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할 때 특활비 쉽게 표현하면 공돈이 들어오잖아요. 공돈이 들어오면 그걸 알고 있는 김건희가요. 알지. 알지. 그러니까 나는 통 큰 여자니까 당신 그 특활비 그 하루에 480만 원씩 들어오는 거 당신이 다 써. 라고 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해. 저 금요일 날 안 된다니까요. 제 시간 안 돼요. 아니 궁금하다고. 출연 요일 좀 바꿔주세요. 오빠 거기 법원 안에 은행 가서 통장 하나만 새로 만들어줘. 그 얘기 나와. 그리고 특활비를 한 번에 1억 5천씩 받기도 합니다. 한 번에 1억 5천씩 받기도 해요. 무슨 비밀 수사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돈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영수증이나 남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동안은 74억 원어치 기록은 아예 사라졌어요. 진짜로 없는 걸까요? 아니면 없다고 숨기는 걸까요? 그게 궁금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게 쓴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저는 이거 자료가 있을 거라고 봐요. 누군가의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틀림없이. 이런 형식의 이런 돈들의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현금 2천만 원 이상 움직이면요. 마음먹고 추적하면 무조건 추적됩니다. 근데 이런 큰 단위의 돈이 움직였는데 검찰 기록이 아예 없다? 저는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허술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윤석열이 총장 때 특활비 2개월에 16억 416만 원. 16억 416만 원. 한 달에 8억. 야, 심하 무슨 이게 검찰총장 아마 연봉이 2억은 못 되고 1억은 넘을 거예요. 네. 대략은. 그럼 저도는 뭐야 도대체? 진짜 따로 썼다. 이럴 경우에는 월급은 너가 알아서 쓰고 나머지 금액은 다 나한테 줘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해봤구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지금까지 한 말 중에 진실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니 이게 그래요. 나라 돈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조직에서 과연 이런 정도의 특활비를 누리는 조직이 어디냐고요. 대한민국의 국정원도 이렇게 못할 겁니다. 아니 못할 겁니다가 아니라 못해요. 근데 진짜 지금부터예요. 총장목 특활비가 이번에 그 기간 동안 나온 내역이 보니까 총장목 특활비가 136억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원래는 법무부에서 수령을 해가지고 상당수 거의 한 80% 이상을 대검에다가 내려 보내줘요. 그러면 대검 통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만든 통장으로 다시 집어넣어. 편하게 쓰겠다 이거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면 그래가지고 따로 통장을 관리하면서 이중 장부로 쓰는 건데 왜냐하면 얘네들 전체적인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 돈이 나오면 카드를 쓰지 않고 현찰만 썼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진짜 현찰을 썼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법무부에서 내려 보내준 그 계좌의 돈을 싹 빼버린 다음에 지들끼리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카드를 쓰는 거죠. 어떻게 현찰을 다 들고 다녀? 그렇지. 하룻밤에 몇백만 원어치 술을 어떻게 들고 다녀? 그렇게 썼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고 이제 그저 홍준표처럼 집에 가져갈 때는 현찰로 인출해가지고 집에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냥 이게 특활비란 이름에 그냥 백지수표나 다름없었던 거고 이거는 오랫동안 검찰의 관행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계속 누리고 살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영렬 안택은 돈봉투 나눠줬던 사건 이게 그때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그때 이후에도 계속됐고 그 이전에도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거고 이게 바로 이권 카르텔 아니고 국고 횡령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그 이영렬 돈봉투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영렬이 중앙지검에서 잘리잖아요. 그 후임으로 들어온 게 윤석열이었어요. 근데 그보다 이제 그런 일로 해임을 된 사람 자리에 간 사람이 그것보다 더한 일을 했다는 건 이 검찰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영렬이 형은 그 돈 다른 사람 나눠줘서 목이 날라갔으니까 이거 다른 사람 나눠주면 안 되겠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래 버텼나? 그럼요. 사람이 좀 아름답게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좀.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 전체 특수활동비 중에서 검찰총장의 몫이 반이고 잘 생각 한번 해보자고. 나는 원래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전에는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싹 받아가지고
기분 내키면은 뭐 대전 내려갔을 때 자기 라인들한테 용돈 쫙 뿌리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검찰총장 몫이 반이라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다르게 또 배분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로 이미 배분돼 있는 몫이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반에. 그러면 검찰총장이 쓰는 몫은 자기가 기분 내거나 집에 가져가도 아무도 모르는 돈인데 이게 계좌를 따로 관리하면서 거기서 쓰다가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뭔가 돈이 줄줄줄 샜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샜을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고 돈이 샌 건 확인이 된 거죠. 어디로 샜는지를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 부인의 평소 캐릭터를 보면은 당신이 이거 특수활동비니까 당신이 알아서 써야지. 아주 정의로운 데 써야지. 했겠죠. 쌀달려, 씨발. 정말. 전체적으로 보면요. 진짜 검찰이라고 하는 게 범죄 조직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저 돈은 수사에 쓰라고 있는 거야. 수사에 쓰라고 쉽게 표현해요. 원래 목적을 벗어났는데 수사에는 안 써. 대낮부터 술 처먹고 내가 봤을 땐 또 술 처먹는 건 지들 돈으로 안 해요. 그렇죠. 아니 이런 돈 자체를 없애야 돼요. 외국에 뭐 첩보 영화 같은데 뭐 막 CIA 막 이던 헌트 나와가지고 돈 물수도 있고 저런 특수한 활동을 하려면 특수활동비 있어요. 걔 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미국 CIA나 FBI도 특수활동비 의회 감시 다 받습니다. 군대에서 특수한 무기를 구매할 때도 의회는 최소한 감시를 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의회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돈을 내는데 의회조차 감시할 수 있는 돈이 있다? 감시할 수 없는 돈이 있다? 이거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그냥. 지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정의롭게 쓰겠죠. 네. 아유, 살딸려. 내가 양평 땅하고 여기 밭도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냥 괜히 혹시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대검찰청의 총장의 현금 특수활동비 보관하는 비밀 금고가 존재하더라. 이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보관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있겠죠. 이거는 있겠죠. 저 말은 이영렬의 판결문에 나온 이야기라고 네. 했잖아요. 다른 비밀 금고와 통장이 존재한다 이 말은. 그리고 총장은 원할 때마다 이 특정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지출할 수 있다. 근데 지금 공개된 걸로만 보면은 거의 농단급이 농단급. 왜냐하면 어떤 금액도 국민의 세금을 저딴 식으로 쓰는 조직은 우리나라에 없다.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핵심인 것 같아요. 복두규, 윤재순. 복두규하고 윤재순은 윤석열이 검찰에 있을 때 다 검찰 특수활동비를 만졌던 애들인데 얘네들 대통령실로 데리고 가더라. 그때도 우리가 계속 의혹 제기를 했었어요. 저건 뭔가 있다. 그러니까 자료가 없을 리가 없다니까요. 이 분들이 정의로운 곳에 돈을 쓰면서 기록을 안 하셨겠어요. 나중에 기록이 다 필요하지. 성렬이 오빠 나 이번에 서초 나가면 참 괜찮을 것 같던데. 캐비넷에 뭐가 나오네? 막 이러면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면요. 그거밖에 못 해요. 손에 망치 들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대가리 떼이듯이 해결하려고 해요. 계속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이렇게 배워왔고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은 어딘가에 캐비넷에 차곡차곡 쌓여있다가 또 어떤 정치적 국면이 오면 또 그렇게 될수 굽이굽이 있을까? 펴질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로 데려간 이유가 여기에 대한 입막음. 뭐 입막음일 수도 있고 요거 있잖아. 공범들끼리 공범이죠. 옆에 데리고 있으면서 뭔가 충분히 채워줘야 되는 거지. 아니 내가 특수활동비 예전에 쓸 때 얘네들이 잘하던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도 얘네들한테 관리시키면 네. 되겠네. 뭐 이런 거였을 수도 아니 있죠. 떡 만지는데 콩고물이 손에 묻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렬이 오빠가 오늘 한 1억 2천 정도 꺼내와봐. 그러면 1억 5천 꺼내서 형 1억 2천 주고 내가 3천만 원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못 됐네.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재임 기간이 2019년 7월 달부터 2021년 3월까지 여기 있잖아요. 이 기간과 복두규는 거의 똑같이 겹치고요. 윤재순도 반 이상 겹칩니다. 근데 그 윤재순 처음에 대통령실 데려간다고 할 때 저 검찰청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네. 쟤를 데려갔네 만에 막 난리가 났었는데 꾸역꾸역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게 검찰총장 때 겹치는 기간만 지금 표로 나와 있는 건데 실제로는 20년 이상 정도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중앙지검 때부터 윤재순 복두규가 항상 옆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랬으니까 데려갔겠죠. 네, 윤재수는 그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할 때 그 비공개 수행까지 받는 그림자 보좌 역할을 했다라는 식의 그런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보도된 바가 있고 복두규도 2004년부터 중앙지검 때부터 인연이 이어졌고 그다음에 복두규가 그 돈 관리를 하게 될 때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하게 될 때 이때 이거는 조국이 임명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막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이 애초에 복두규를 추천했고 조국 장관이 승인한 거다라고 그렇겠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아까 말한 그런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돈 쓰는 관리를 맡긴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경제 공동체, 이권 카르텔 그런 모습이었던 건데 그 했던 그 두 사람을 대통령실로 데리고 왔던 거. 그 윤재수는 온갖 논란에도 대통령실 비서로 데려갔고요. 근데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회계 문제 때문에 노조 때렸던 게 윤석열 아닙니까? 네. 나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법 위에 있고 법은 나머지 사람들이 지키면 돼. 저것도 이직들 잘 모르겠지만 한국노총만 겨우 몇 억 받습니다. 민주노총 아예 받지도 않고 나머지는 회계를 왜 해?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로 운영되는 거예요. 자체 회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 윤미향 의원 사건 1,700만 원 10년 동안 영수증 증빙이 안 돼서 저것만 한 9, 8건 중에 10개, 9개, 10개 건 중에 저것만 유죄가 났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면요. 대한민국에 법이 2개가 있잖아요. 심지어 윤미향 의원 건은 세금도 아니야. 세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후원금. 후원금. 후원금이고. 그리고 본인이 후원을 1억 이상 더 한 입장이기도 하고. 뭐 공교롭게 또 2017년 서울지검장, 2019년 검찰총장 때 윤석열 서갓집이 양평에 또 땅을 샀더라. 연관성은 없다고 저는 예, 확신합니다. 이래서 경교로운 우연이죠. 이래서 서결치 않아도. 아들 낳으면 소용없다는 게 이런 겁니다. 왜 처가의 땅만 이렇게 사냐고. 아니 아들이야. 어? 아들이야. 소용없다고 이보세요. 지금. 친가에도 했을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왜 양평 땅만 계속 나올까요? 왜 윤석열의 어머니는 가만히 있을까요? 왜 윤석열은 여동생도 있고 엄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걸 봤을 때 정말 시댁에서 이를 갈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이놈이 키워놨더니 처가에만 몰빵을 하고. 아니 내가 봤을 때 그랬을 리 없어요. 김건희가 두드러진 거지 친가에도 했을 겁니다. 봐봐 하루에 4억씩 쓰는데요. 한 달에. 뭐. 돈 받아는 저의 자, 공식적 자, 입장이 여러분 아니면 공교롭게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건 알려드릴게요. 2015년 사건입니다. 저게 뭐냐면 저게 성완종 리스트 때 사건이에요. 홍준표가 당내 선거 나와가지고 그 자금 어디서 나서 했더니 그 돈이 뭐 후원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서 나서 썼냐고 했더니 지금 내가 원내대표 할 때 원내 대책비라고 하는 국회 대책비라고 하는 일종의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부인을 줬다라고 한 그때 논란됐던 게 저 사건이에요. 참 그. 그래서 많은 국민들한테 저 돈이 집으로도 갈 수 있어라고 깨우쳐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홍준표도 검사 출신이에요. 저 돈을 저렇게 쓸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거는 저 돈을 저렇게 쓴다는 말을 국민들한테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최소한의 죄의식도 없다는 거야.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교정이 돼요?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너 왜 그랬어? 정치적 책임을 지우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요? 아니 내가 내 돈 내 집으로 좀 갖고 간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저 사회생활의 대부분이 검찰인데 검찰 내에서는 다 특활비를 자기 돈처럼 쓰더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아니 사법고시에 사회 도덕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아 이런 나쁜 놈들이 이렇게 돈 횡령한다. 아 이놈들 나쁜 놈들이네. 내가 좀 가져오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저게 우리가 이제 보통 공무원들 월급 짜고 검사들은 월급 그래도 짠 편 아니에요. 호봉이라는 게 높기 때문에. 근데 저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잖아요. 월급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윤석열이 쓰는 특활비가 연봉보다 훨씬 많잖아요. 몇 배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홍준표 거를 보여주느냐? 우리 김건희 여사는 워낙에 청렴한 분이셔가지고 검찰 특활비는 절대 손댔을 리 없다라는 취지에서 홍준표만 나쁜 놈이다라는 그렇지.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청렴하다. 이 발언은 제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합니다. 그럼 일치합니다. 여기까지. 아이고, 나 이런 유죄를 할 때는 등에 식은땀이 쫙 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지, 이 방송. 완벽해요. 변호사님. 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죠. 제가 고소인의 입장이냐 누구 입장이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죠. 정선한테는 캐비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검찰 특활비하고 양평 땅이 이렇게 오버랩 되니까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상상일 뿐이죠. 우리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청렴하신 분인데 여기까지 씨발 진짜 나 인생을 이렇게 있게 살아야 되냐. 남서희님, 장미경님, 새날의 퍼런 나무님은 또 마차님한테 타이스보 한잔 사달라고. 감사합니다. 저건 활동 정지시켜라. 자, 다음에 민영동님, 이분도 마차님 타이스보 한 잔 사서 푸나님 드리세요. 서로 싸우고 있어. 타이스보가 뭐예요? 몰라. 나도 몰라. 이게 아무도 몰라. 몰라. 이건 미스테리. 윤석열 특활비만큼이나 미스테리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방송 안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길게 하려고 해요. 오늘 8시까지 할 거야. 예?